안녕하세요. 4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계속해서 3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46페이지, 47페이지 시작하도록 합니다. 4주차 1강의 학습 목표는 연속 확률 분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다른 말로는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데 이 정규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규 분포 표를 읽을 줄 안다가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를 영어로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라고 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무수한 값, 특정한 무수한 값 x들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 확률 함수 fx가 이제 있는데 여기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fx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서부터 위까지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운 기억이 나는데 요 그래프, 요 곡선과 이 곡선을 갖다가 무한히 잘게 나누게 되면 요 위에는 곡선이지만 잘게 나누면 결국은 직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적분의 형태로 해서 요 fx라고 하는 함수를 결국은 인티그랄 fx dx 해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 b에서 a를 빼면 결국은 요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규 분포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공통적인 수많은 연속 변수는 대부분이 정규 분포에 근사한 분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항 분포 같은 이상확률 분포를 근사하는 데도 사용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화를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표본을 통해서 통계적 추론의 근거를 제공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 분포가 사용되는 분야를 보면 경영 파트, 즉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회과학이나 공학이나 자연과학 등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정규 곡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노멀 커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확률 변수의 측정으로 얻은 많은 표본을 그린 히스토그램이 바로 정규 곡선이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48페이지 우리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표시가 있습니다. 정규 fx는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그마 해서 2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의 확률 함수식이 되고 물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그 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 3.14 이렇게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초람수에서 2.718 이렇게 나가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평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있나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표준 편차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정규 분포의 확률 함수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 외우거나 쓰는 걸 꼭 안 보고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규 곡선, 노멀 커브, 우리가 노멀의 반대는 어브노멀인데 노멀이 이제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 이 정규 곡선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종 모양이다.
그 옛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분들 뭐 저기 학교에 이렇게 이와 같은 뭐 종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교곡선은 바로 종 모양이다. 종 모양인데 이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영어로 우리가 시메트릭하다 하는 얘기고 이것이 우리 2장에서 배웠듯이 이 분포가 대칭이라고 하면 반드시 평균과 중앙치와 칩인치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이 칩인치일 뿐만 아니라 평균이고 메디안, 중앙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또 위치는 표준편차. 그래서 정규분포의 형태는 뭐가 결정한다? 평균과 표준편차, 즉 뮤와 시그마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 정규곡선 노멀 커브는 이 x축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니까 맞닿지 않는다. 닿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x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범위 내에, 그러니까 시그마가 표준편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3 표준편차 내에 포함될 면적은 확률로는 99.7%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는 얼마였어요? 95%다.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얼마예요? 약 68%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정규 곡선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면적 확률은 1이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이쪽 반이 얼마겠어요? 0.5가 되는 것이고 이쪽 반이 얼마가 되겠어요?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곡선 밑에 면적은 1이고 반은 0.5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규곡선에 관련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의 형태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은 평균이 같죠. 평균이 이렇게 같습니다. 평균이 같은데 다른 건 뭐예요? 분산이 다르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분산이 어떻게 작다 그랬죠. 아래에 있는 게 분산이 크다. 납작한 것은 분산이 큰 거고 삐쪽한 것은 분산이 작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B그림은 분산의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분산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평균이 위치가 다르죠. 평균이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에 이쪽에 있으니까 평균이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B그림은 분산은 같지만 평균이 다른 그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평균도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분산 그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이 모두 다른 경우가 세 번째 그림이 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정규분포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에 결정된다? 평균, 뮤와 우리가 표준편차 또는 분산에 의해서 정규분포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규분포 중에서 표준정규분포라는 게 있어요. 표준정규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표준정규분포가 있는데 표준정규분포는 G분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G값을 배웠나 모르겠는데 요게 2에다가 G라고 하는 게 표준편차분의 x-뮤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요 기대값의 성질에서 이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x-뮤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뮤는 2x가 되고 2뮤가 되는데 요거는 2a가 뮤가 되니까 원래 2x하고 뮤하고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게 뭐가 된대요? 빵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반면에 베리언스의 g를 넣으면 똑같이 넣습니다. 베리언스의 시그마분의 x-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은 성질에 따라서 이것이 제곱으로 나와요. 제곱으로 베리언스의 x-뮤가 됩니다. 근데 베리언스 x는 베리언스 x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거하고 똑같은데 베리언스 뮤는 상수니까 베리언스 뮤는 0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하고 약분돼서 결국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은 제로이고 분산은 1인 분포를 우리는 표준정규분포라 한다. 두 점 A와 B 사이의 확률 밀도함수의 밑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 뮤와 표준편차 시그마를
확률 밀도함수에 대입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정규곡선 밑 아래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조합에 따라서 이미 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하면 정규분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G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G라고 하는 것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고 평균은 제로, 분산은 1인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를 한다. 그래서 평균이 제로가 나온 이유는 여기서 아까 나온 거하고 똑같고 분산 1이 나온 것은 여기서 나온 거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표준 정규분포를 한다. 우리가 G가 양수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의 값 X가 평균이 오른쪽에 있음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의 표준 정규분포로의 전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인데 뮤가 0으로 놓은 거니까 이것이 0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 분산 1이니까 표준 편차도 결국 1이죠. 그러니까 여기 1시그마에 1을 곱하면 결국 1이 되고 2시그마에 시그마 1을 곱하면 2가 돼서 결국은 0, 1, 2, 3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면 이것은 X척도 이것은 G척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규분포 모양이고 이것은 표준정규분포로 바꿨을 때의 평균이 결국은 제로, 분산 1인 걸로 바뀌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표준정규분포인 경우에 진육골 0과 어떤 특정한 값, G값 사이에 있는 정규곡선의 밑에 면적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0부터 G까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곡선에서 요 곡선하고 이거 둘러싸인 면적은 1이라고 하는 확률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G값만 알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G가 1이라고 하면 요 경우는 지금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G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인가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정규분포 표를 배워야 되는데 교과서 322페이지를 가봅시다. 322페이지 가면은 지금 322페이지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 0.0부터 시작해서 0.1부터 시작해서 0.2, 0.3 이렇게 쭉 나가 있죠. 여기 보면은 0.00, 01,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가다 보면 이제 1.0이 나왔어요. 여기 1.0. 1.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1 보고 싶으면 여기가 하고 이놈하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1.02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예? 1.05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 1.1 다음에 보면 1.10, 1.111, 1.12, 1.14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두 번째 자리를 보는 것이고 요까지는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1인 경우가 보세요. 플러스 1인 경우 얼마인가? 플러스 1이 1.0하고 0.00하고 보면은 그게 0.84134134가 보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까지가 전체가 0.84134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가 134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면적은 얼마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은 여기에서 뭘 빼면 돼요? 0.5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0.341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0.3413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0.34134 곱하기 2배를 한 0.68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 이제 여기 가가지고 2.0을 한번 보세요. 2.0이면 얼마예요? 0.97725가 되는 거죠. 이놈하고 보면은 0.97725.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G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0.97725에서 0.5를 뺀 숫자가 0.47725가 되는 것이 거기다가 2배를 곱하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5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52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52페이지에 예제 12번이 나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생산된 40W의 백열 전구의 평균 수명은 4.2년이다. 평균이 얼마라고요? 평균이 4.2년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얼마라고요? 0.6년이다. 근데 전기분포 이러고 있다. 이 제품이 6년 이하일 확률 X가 6년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6년 이하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G를 우리가 G라고 하는 게 계산하면은 그 시그마 보니까 0.6분의 그 다음에 X 6 마이너스 4.2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P는 6에서 4.1을 빼면 1.8이 되지. 1.8을 0.6으로 나누면 우리가 G는 3보다 작을 확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 2, 3이니까 3보, 여기 3이라고 써놓고 여기가 다 작은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사실은 그냥 밑에 나와 있는 3을 읽으면 그대로 답입니다. 그래서 3을 읽으면 그게 얼마냐면 0.99865가 된다는 얘기예요. 0.99865가 되는 0.99865. 지금 우리가 표를 보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이항분표의 정의 근사화 하기 전에 뭐 한두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G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7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면 요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지금 0입니다. 여기가 G값이 0이에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여기는 뭐 어디에 같으냐면 지금 여기 플러스 1.7하고 요 플러스 1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면적이니까요. 면적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에서 1.7을 읽어가지고 1.0을 읽은 걸 빼면 되죠. 해볼까요? 교과서 아까 몇 페이지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가보세요. 322페이지 가면 표준정규 322페이지 가면 표준정규 나오죠. 거기 보면은 1.7이 얼마예요? 1.7이 0.9554 3이 나오죠. 1.7이. 그 다음에 아까 1이 얼마가 나왔냐면 0.84134 0.84134 그러면 여기 것은 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제 또 하나 문제를 풀면 만약 G가 G가 2.5보다 큰 면적을 구해라. 큰 확률을 구해라고 하면 분포를 그리면 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2.5보다 큰 걸 구하랬어요. 그러면 2.5를 읽으면 돼요. 우리가요. 2.5를. 2.5가 얼마냐면 0.99379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9379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하죠. 1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빼면. 그래서 요 X축과 곡선 사이는 1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운데를 따지면 이게 0.5니까 우리가 2.5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얘기한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1에서 이걸 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정규분포 표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통계학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52페이지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의 근사. 근사라고 하는 게 이제 유사하다, 뭐 가까이 간다는 의미죠. 시행횟수 n이 매우 크고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큰 경우에 정규분포 이용해서 이항분포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 이항 확률 함수 x는 평균은 뮤는 np라고 계산하고 표준 편차는 루트 npq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g를 쓸 때 g를 쓸 때 요것분의 x 마이너스 뮤 할 때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용하는 거고,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익수 x에 해당하는 g값은 요것이 되는데, 요거로서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근접한다고 본다. 정규분포 근사에서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것을 이항분포의 정규근사한다. 교과서에 보면 지금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보면은 어떤 학생이 10개의 OX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P는 OX 문제니까 P가 얼마가 되겠어요? P가 0.5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N은 지금 몇 개 문항이면 10문항입니다. 10문항이에요. 근데 전부 추측에 의해서 풀 때 7문항을 맞힐 확률이라고. 지난번에 아까 우리가 이항분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10개 중에서 7문항인데 2분의 1이 7문항 맞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3문항 맞히는 거죠. 만약 8문항을 맞췄다고 하면 맞출 확률은 10C에 8이 되는 것이고 2분의 1에 8, 1 마이너스 2분의 1에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개를 맞출 확률이다. 그러면은 뭐 요 7이나 8 대신에 X를 넣어서 이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요 MP를 계산하면 뮤는 MP에서 열이 되고 P가 0.5가 되니까 결국은 뮤는 5가 되는 것이고, 시그마는 루트 MPQ니까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1.58이 됩니다. 그래서 54페이지로 가면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7개부터 8개 맞을 확률이다. 7개부터 8개 맞을 확률이다. 8개 맞을 확률이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8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이산값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6.5 이상 7.5 미만을 우리는 뭘로 표시하죠? 7로 표시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8이라는 숫자는 7.5 이상 얼마예요? 8.5 미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까지예요? 6.5에서부터 7.5까지.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까지예요? 7.5에서부터 8 미만, 8.5 미만까지. 그래서 교과서 55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만약 그냥 7과 8을 넣어가지고 지금 요 분포 아까 여기에 1.58이 들어가고 7이 들어가서 5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1.58이 들어가고 8이 들어가서 5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5페이지 보는 것처럼 0.0733이 나왔어요. 0.073. 근데 이 숫자가 앞에서 53페이지에서 구한 0.16과 차이가 많죠. 왜 차이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이산값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값은 6.5부터 7.5고 8이라는 것은 7.5에서 8.5니까 여기 계산할 때 7과 8로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7 부분에는 6.5를 넣고 그 다음에 이 8 부분에는 요 8.5를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 5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6.5 G 부분을 1.58 넣고 6.5 마이너스 5를 해서 계산하면 그게 얼마 나왔냐면 0.95가 나왔어요. 0.9. 그 다음에 두 번째 G2는 1.58분의 8.5 마이너스 5를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2.22가 나왔어요. 2.22.
그래서 우리가 P G의 확률을 얼마로 계산한다? 0.9부터 2.2까지. 그럼 뭐 계산하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2.2이고 여기가 0.95니까 그냥 2.2에서 0.9 읽어서 그냥 빼면 돼요. 그러면 요 빗금친 면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0.1579가 나왔어요. 그래서 0.1579하고 53페이지 나와 있는 0.16은 거의 근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항분포 문제를 정규 근사로 풀 때는 반드시 그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조정을 해서 해야 결국은 값이 유사해진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예제 13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의 40%가 증권조치 가입했다. 이 40%가 결국은 P가 되는 거예요. P가 0.4가 되는 것이고 임의로 50명을 뽑았을 때 10명 이하가 증권저축에 가입했을 확률을 구해라. 지금 0.4 MP를 계산하면 MP를 하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50명 곱하기 0.3, 54, 20. 20이라는 숫자가 MP가 되는 것이고 시그마는 루트의 NPQ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50 곱하기 0.4 곱하기 0.6 하면은 그게 3.464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10명 이하가 나올 확률이니까 10명 이하. 그러니까 P는 X가 10명 이하일 확률이니까 이 G값을 넣는 거예요. 넣는데 지금 분모 부분에 해당하는 시그마는 3.464가 나왔고 그 다음에 X에 해당하는 부분을 뭘로 넣어야 되냐면 10 이하라고 할 때는 10에다가 0.5를 더한 10.5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MP 한 20을 빼요. 그래서 이 핵심은 요 10이라고 했을 때 10이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9.5부터 10.5까지니까 여기다가 0.5를 더해서 10.5 마이너스 20을 해서 풀으면 이 마이너스 2.7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결국은 거의 유사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규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처럼 요 0.5를 더하고 0.5를 빼는 것이 바로 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항분포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해야 결국은 정규 분포로 구하는 것하고 값은 유사하게 된다. 4주차 1강에 대한 정리입니다. 연소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 x가 될 확률은 0이다. 이게 뭐냐면 이 분포상에서 예를 들어서 분포상에서 어느 특정한 값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림을 그리면 우리 직선은 보이지만 무한히 작게 그리면 0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면적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소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 x일 확률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소 확률 변수가 특정한 두 값 a,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확률 밀도함수 fx의 x축과 면적이다. 아까 우리가 이런 면적 구할 때 정적분 개념에 의해서 무한히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미분해서 적분해서 우리가 푸는 거 얘기를 했죠. 적분해서 a와 b를 넣으면 결국은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뭐 확률이 그 마이너스인 경우가 없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의 이 x축과 요 그 곡선 사이의 면적은 1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주차 1강의 형성평가 내용입니다. 연속적 확률 변수 함수의 특징 중 설명이 잘못된 걸 고르십시오. 연소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 x가 될 확률은 1이다. 뭐라 하겠어요? 앞에 바로 0이라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연소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두 값 a,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구간 a와 b 사이 확률 밀도함수 fx와 x축차의 면적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확률 밀도함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맞는 얘기고요. 확률 밀도함수와 x축 사이의 면적은 전체적은 항상 1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형성평가 문제는 1이 아니고 0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 잘못됐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2번 문제입니다. 건양 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174이고 표준 편차는 14이다. 한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160부터 188cm일 대략적인 확률은 얼마냐? 뭐 대략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표시하면 x가 얼마? 160부터 시작해서 188이다. 근데 우리가 g라고 하는 공식은 이것분의 x 마이너스 뮤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 뮤는 얼마라고 했어요? 뮤는 174라고 했죠. 표준 편차는 얼마라고 했어요? 14 했죠. 그러면 g1을 계산하면 이것은 14분의 여기 이 값 160을 넣으면 160 마이너스 174를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요 G2 부분은 14분의 얼마? 188 마이너스 17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률로 표시하면 확률은 G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까지가 0.68 얼마로 갔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0.68에 가까운 확률은 여기 3번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다른 공식에 의해서 풀 때 그것이 4분의 3 나오는데 이렇게 풀더라도 가장 가까운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2번 문항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주차 1강 수업에서 연속 확률분포, 정규분포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